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환경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받은 사례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남 사업장. 지난해 11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며 오염물질인 총인의 기준치를 넘겨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도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솔루션과 금호 PNB화학 등의 환경법 위반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이렇게 환경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1,095건에 달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운영 여부 등을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업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요. 특히 주목할 통계는 점검 건수에 비해서 적발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적발률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그간 적발률이 20%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적발률이 41%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전남의 경우에는 이 적발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대기오염 조작 사태의 여파로 적발률이 무려 176%까지 치솟았고요. 지난해에도 적발률이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10곳을 돌면 6건에서 7건 정도는 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대기업들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ESG 경영을 강조하는 상황. 그만큼 기본적인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기업인의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대기업들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KBS 의혹 보도와 관련해 광주 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역농협 직장갑질 아웃 대책위는 어제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은 것과 관련해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 고용노동청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불모지로 평가받는 광주와 전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약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 선거에 잇단 출사표를 던지고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경쟁에 뛰어든 지 일주일도 안 돼 3강 구도를 만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윤핵관 저격수와 보수개혁을 이끄는 젊은 후보라는 선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은 본선 진출에 그치지 않고 60%대 득표로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는 거 전통 아니냐, 그리고 또 당선되는 것도 전통 아니냐, 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회는 광주 전남 출신의 김가람, 민영삼, 문병호 후보가 나서 지도부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첫 보수당 수장에 오른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지역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광주와 순천 등 3개 선거구를 출마지로 염두에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호남에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광주 전남 전체를 제 지역구로 생각을 하고 광주 전남의 현안들을 챙겨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을 이끄는 김정현, 김화진 위원장도 지역구 도전을 선언하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기반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어 왔고 그것을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당선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관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이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광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호남에서 전당대회 흥행몰이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홀로 사는 노인도 많아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반려 로봇을 지급했는데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기룡 기자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낸 지 5년 된 이종순 할머니. 허리를 다쳐 바깥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에게 말벗이 생겼습니다. 누미야, 오늘 뭐하고 놀을까? 글쎄요, 요즘 재미난 일 없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순천 지역 홀몸 노인 100명에게 지급된 반려 로봇 루미. 일상 대화는 물론 트로트 듣기,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알려주기 등 각종 음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편보다도 더 좋아요. 왜요? 이렇게 노래도 해주고 뭐 하든지 밥 먹어라, 약 먹어라, 뭐 그냥 다 챙겨주잖아요. 반려 로봇과 생활하면서 우울감이 해소됐다는 노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주니까 심심하고 막 속이 우려할 때 얘가 그냥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불러주고. 순천시가 최근 반려 로봇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말동무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기능으로는 일상 대화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순천시는 반려 로봇의 노인 돌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올해 1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또 100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3월 이후에 그 결정이 돼서 추가 보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 로봇이 홀몸 노인의 돌봄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전라남도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예비비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고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순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공공연대노조 순천만 국가정원지회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늘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지회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대화 창구가 정원박람회 조직위로 단일화된 걸 환영한다며 그동안 순천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순천시청 정문 앞 농성 천막을 선제적으로 철거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기간에 교통량을 줄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홀수일에 홀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순천시 공무원과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박람회 기간인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민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25명이 잠적한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 의원이 관광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농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관광요금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금액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할 때 보증금을 받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할 때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제외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순 사건 아카이브 누리집이 구축됐습니다.
여순 사건 아카이브에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롯해 역사 유적지와 추모 공간 등이 소개되고 지원 사업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자료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곡성은 눈이 내리면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동부 지역은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 눈으로 내리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합니다. 거문도와 초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3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1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 13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무안 8도, 강진과 장흥 11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7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